되고 싶어서 서울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소위 모든 그 제 단체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로 그냥 싸움박질만 하는 그 모습만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경비 학교 5기생으로 들어가더만요. 네. 거기 들어가서 소위 이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6.25를 이제 맞이해가지고서 어딜 가냐면 특공대가 돼가지고 바로 2부 후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 죽고 그래서 또 살아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특공 그 작전 하는 데만 좀 군대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런 그 6.25를 맞이해서 자기는 공산주의가 싫어서 그때 이제 한국 나왔는데 결국은 다시 이제 공대 들어가지고 공산군하고 맞서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 저를 겪었던 그 얘기를 뭐 드시고 짜장면 다 시켰어요. 아니 이렇게 시켰어요. 짜장면 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현상이 이 관료들이 부패해가지고 월남 폐망 직전같이 느껴진다. 이게 안타깝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2006년도에도 한번 인터뷰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도 나는 유효합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 관료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월남도 소위 관료와 군벌들이 부패해가지고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왜냐? 미국은 72년도에 파리에서 내국토 그 회담이 있었다. 그 회담이 있었는데 미국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봤는데 그 회담 내용에 단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공산군이 거의 월남을 침공을 한다면은 도와주겠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뿔이나 떠난 뒤에 돕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한 번 따면 절대 도움을 안 준다는 원칙이 있더라 그러더만. 그런데 지금 미군이 여기서 만약에 빠져나가면은 여기도 하루아침에 월남골이 되지 않을까 그 점이 걱정됩니다 하고 최명신 그 장군이 그렇게 인터뷰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6월 25일 날 그 아침 방송이더만요. ATV 그러니까 동아방송이겠죠. 그 방송을 인터넷에서 아마 리바이벌에서 보면은 상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부패했습니다. 나는 배고프다 보니까 그냥 이럴 때까지 달려 들어가지고 부정하다가 나도 집회 들어가잖아요. 여당은 그건 아예 저도 강도를 개업해가지고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걸려니 했지만은 네, 그랬지만은 우리 남한의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얼마나 부패했는가요? 얼마나 심지어는 국회의장 같은 사람도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나서 먹다가 어제 텔레비 보니까 뭐 집행유예를 또 받았더만요. 그래. 그게 우리 한국의 관료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지금 박이태는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판사, 지방의회까지도 타락했어요. 왜냐? 그 공사 하나하나를 전부 나눠 먹습니다. 결국은 누구 거냐? 우리가 세금이거든요. 우리 세금을 공직사회에서 우리 요걸 먹고 산 사람들이 겁을 빼먹고 있다 이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권 개최를 뭐하며 안 하면 뭐합니까? 낫다 그러면 최명신이가 일가했던 그런 현상이 이 나라에도 닥치지 않을까. 그 점이 정말 우려됩니다. 선생님 말이요. 최명신이가 북한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뭐 했습니까? 교사했더라니까요. 교사요? 교사하면서 교회 선생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김일성이도 거기에 이제 종교인들이나 민족운동 했던 사람들을 많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던가 봐요. 김일성 자체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원래. 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랬어요. 외숙이 또 목사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하고 아마 가깝게 했던가 봐요. 그러다가 최명신 그때 선생님도 최명신 선생님도 김일성이가 만났지 않는가 그런 시기고. 최 장군이 중요한 지원을 했거든요. 네? 김일성이 그때 20살 때 봤을 때 이빨이 덧니가 막 많이 나가지고 이 드라큘라 같더라는 거예요. 최명신이가 김일성이가 가짜 김일성이에요. 그 그자가 이빨이 그 드라큘라처럼 흉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제 그런데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소련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교정해가지고 아주 말끔하게 다듬어. 이게 소련에서 얼굴 마담으로 쓰기에는 이빨이 너무 흉하다. 이래서 이제 그 교정을 했다는 얘기. 그까지는 우리가 뭐 알지 못하니까 얘기하고 없고 최명신 장군이 이 얘기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기가 김일성이도 만났고 1947년도 경까지 보니까 이 공산주의가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탈출을 시도했더만 서울로 나오다가 연천군 포천소에 잡혀가지고 한 열흘 동안 거처를 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서울로 들어와서 고생하면서 목사가 되고 싶어서 했는데 너무나 이 사회가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단체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서로 쌈박질만 하고 안 되겠다, 경쟁해야 되겠다 해서 경기 광주 도청 원형 보전한다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또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원형 도전은 거리가 멀고 오늘날 경교장을 보면은 광주 항쟁의 중심지인 도청 네, 전남. 자리를 연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006년도에 소위 문화의 전당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 공직사에서 어떤 공자들 통해서 막 밀고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광주에 유수한 재단체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도청을 3분의 1 정도 뜯어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서 그 뒤에 경찰국 자리, 그 뒷마당, 그 울타리 이걸 완전히 훼손해버리고 지하 수십 메트를 파가지고 지금 지하 궁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그 현장 그 자리를 완전히 희석을 시켜보고 있는데 법원 해봤댔자 원형 훼손입니다. 제 원형 복원한다고 훼손입니다. 믿고서 또 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 그 부분은 일부가 투쟁을 통해서 도청 일부가 보존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내용물을 과연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거 공개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전혀 공개가 안 되고 감추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네.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허가를 맡아야 들어갑니다. 허가도 잘 안 해주니까. 허가도 잘 안 해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해봤는데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됨으로써 자꾸 예산이 줄어들고 다시 또 하려면은 시일이 걸리고 문화의 전당이 완성이 되면은 빨리 모두 구경할 텐데 그 반전상들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있다 이런 데 변명을 자꾸 늘리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그것이 2014년까지 된다고 하지만은 요원해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큰 과오 중에 하나가 광주 항쟁 본부를 훼손을 하게끔 문화의 전당을 만들게끔 예산을 내내 보내가지고 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결국은 아마 비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뭐 아무리 잘한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 하는. 물론요. 그리고
없는 역사도 지금 지방자치제뿐만 아니라 제국가들이 복원하고 있습니다. 없는 거죠. 왜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립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 드넓은 광장 뒤에 완전히 파버렸다니까요. 파버렸는데 실은 그때 밀고 돌았던 탱크나 공중에 떠있던 헬리콥터나 아니면 장갑차 또한 사방에서 밀고 들어온 소위 계엄군들 이 모습을 거기다가 재현을 해둔다면 아마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미래에 이제 후손들한테 맡겨야지. 지금 현재 이명박 정권은 아예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걸로 거기는 피해버리니까 노무현 정권이 이제 책임을 져야죠. 우선의 몸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도 60몇 년이 걸려도 안 되고 있는데 우선한테 이 판단을 지금도 계속해서 해나가 있는. 아니 지금까지 경교당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오늘 보고 내가 실망한 거예요. 오늘 보고 나서 개방한다고 이렇게 이용을 해왔는데 또 미루는데 또 미뤄 여기는 우리가 여기 계속 지금 과장이 밀고 바뀌었다 있는 해가지고 상황이다. 와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보고는 제가 추진위원회 이제 공동 공동위원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바꿔요 과장을. 바꿔가지고 뭘 모르는 거잖아요. 과장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할랍니다. 이렇게 할랍니다. 근데 옆에 이제 실무자들 오래 근무했던 분들은 밑에 뭐 자꾸 긁으면은 옛날 타이루나 대일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렇게 좀 핑계를 해요. 자꾸만 미루고 있다. 그래서 요 근래 시장이 바뀌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시장도 다 만났죠. 아니 그러니까 예전 시장하고는 지금 이제 또 많이 다른데 시장이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한데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바로 그런 문화재 뭐가 나오니까 우리가 조심조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좋다. 그렇다면은 환국하는 11월 24일 오늘 그 광고를 하시더만 그때쯤이면 가능하냐? 그때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며칠이요? 11월 23일 날. 3일? 그러면 8월 달인데도 한다고 했던 게 90, 지금 거의 3개월이나. 전라는 게한 5, 6년, 7, 8년 전부터 그랬는데 안 된 거 보니까 그때 가봐야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계속 역사 사적지나 광주 사적지나 일맥 그 상통하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요. 광주 유적지는 다 없어진 거잖아요. 마지막 남은 많이 전남도, 훼손됐지. 마지막 남은 전남도, 우청도 헐떡이 우청도 좀 훼손이 다 했는데 돼가고 있고 지금 최고 항전진 YWCA 건물이 있는데 YWCA. 그거 남았네요. 그것은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Y의 지도자들 과오가 또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려가지고 증권회사로 들어서 그랬거든요. 병원도 좀 있던데요. 병원도 있던데요. 병원도 적십자가 병원 그 네. 차례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기독병원도 그대로 있고 전남대도 그대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통합병원 이것도 그대로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고문을 주로 많이 하고 조사했던 505 보안대가 있습니다. 그 보안대도 또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단히 시에다 지금 독촉을 하면서 일단 막고 있습니다. 한번 찍으러 가야 되겠네요. 한번 몰래 찍어야지. 언제 한번 와요. 와가지고 나한테 연락해. 그럼 내가 그쪽으로 안내할 테니까. 그리고 몰래 찍어서 세계에다 보내야 돼. 방법이 없어. 아니 뭐랄까 완전히 훼손해가지고서 근데 505 보안대에서 조사받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그 통합병으로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총 맞고 죽고 다치게 된 사람들도 광주 시내 모든 병원으로 다 옮겨졌었지만은 통합병원도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 그 역사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존하고 예를 쓰고 있는데 됩니까? 이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입법부 수장이 50 하나의 회원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또한 전통환이가 지난번에 5월 8일 날인가 사관학교에 가가지고 뭐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짜장. 보통이죠, 정말. 네. 그냥 짬뽕 한다는 짬뽕 안 가져서 거야. 아니, 그래서 야 괜찮아. 이게 괜찮아. 마무리만. 그래서 이제 전두환 씨가 사관학교까지 문 열어놔야지. 음식이 들어오니. 사관학교에 가서 사회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30이나 50이나 그 일제 청산 등등이 하나도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그만인데 최명신 장군만 따라 월남 폐망 직전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호 그분들도 공멸 당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고 그러한 사랑해 식사는 시키셨어요? 그러한 그 일이 다시 되풀이지 않게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